기후변화가 여러분들의 이제 여가 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허락한 스포츠 중에 가장 빨리 사라질 게 뭘까요? 달리기? 사라지는 서핑 아니야? 서핑? 그거 아닐까요? 그 철인 3종 경기.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막 50도까지 올라가고 너무 뜨거워. 그리고 이제 수영해야 되는데 너무 더 뜨거워. 쓰나미와. 그리고 마라톤 해야 되는데 더 뜨거워.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 양궁 사과 올려놨는데 사과가 없어. 창조적이다. 정말 창조적이다. 그런 거 아닐까요? 비싸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좀 힘들지만 하거나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운동은 바로 스키죠. 스키? 네. 겨울이 없어서. 생각도 못했어. 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럼 인공눈을 뿌려서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인공눈을 뿌리는 것도 조건이 있어요. 어느 정도 추운 날씨와 습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만족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인공눈을 뿌릴 수조차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이제 한 스키장의 사진인데요. 스키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논바다 아닌가요? 이거 뭐야? 저희 뭐 스키가 아니고 모내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저거는 이제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일입니다. 뭐 프랑스, 스위스 이런 데서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원래 그 한국의 스키장하고 달리 유럽의 스키장은 대부분 자연설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유럽의 스키장에서 한국의 그 인공눈 제설하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후 변화가 된다는 증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과거처럼 자연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인공눈을 뿌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점점 그렇게 변해갈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눈을 이게 그냥 뭐 우리의 레저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은 기후 변화, 이 지구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눈이 내려서 이렇게 땅에 쌓여 있는 거를 스노우팩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이렇게 마스크팩 하는 것처럼 팩. 근데 날이 추우면 눈이 내려서 이제 녹지 않고 이렇게 켜켜 계속 쌓여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 온난화가 되면서 스노우팩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따뜻하니까 내린 눈이 금방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보이는 게 이제 스키장의 케이스인데, 근데 이게 사라지면 그냥 눈이 사라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온난화보다 훨씬 더 온난화가 가속화돼요. 그렇지. 열을 내려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비슷한 내용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 하얀색 물질, 이 물질은 태양빛을 많이 반사합니다. 이 땅을 데울 수 있는 에너지를 다 반사하는 거죠. 근데 눈이 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받아버리겠죠. 그 에너지가 그대로 다시 예. 땅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땅을 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눈이 녹겠죠. 또 녹겠죠. 아, 그래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구 마찬가지. 북극에 따뜻해지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북극의 빙하가 녹고 눈이 녹으니까 햇볕이 더 많이 들어오죠. 더 따뜻해지죠. 그러면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다니면 아니 근데 저도 그 생각 해봤어요. 북극에도 그 약간 구멍난 부분을 흰색 페인트로 이렇게 좀 메꾸면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실제로 공학적 해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공학적 해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진짜요? 네, 네. 맞는 얘기 하는 겁니다. 네, 아니, 맞는 얘기 그래서 하는 지금 하다니까. 훌륭하셔. 기후공학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클라이밋 엔지니어링이라는 건데, 공학 기술로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건 우리가 화이트 루프, 하얀 지붕이에요. 하얀 지붕. 그리스 산토리니. 그러니까요. 그게 떠올랐거든요. 온통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시도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워낙 큰 도시에서 그렇게 하얗게 실험을 해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하는 파일럿이 눈이 부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네, 또.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하얗지는 않지만 얘는 하얀색과 같은 반사를 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런 거예요. 도로를 하얗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땅을 이게 덮고 있는 눈이 사라져서 그러면 점점 땅이 쉽게 마르게 됩니다. 왜냐면 이 눈은 이 수자원의 주요 공급원 중에 하나거든요. 눈이 어느 정도 덮여 있고 이런 것들이 서서히 녹아서 지하수도 되고 하천수도 되고 강으로도 흘러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산불이 더 세져요. 건조해지고 이게 수분이 없으니까.
강원도의 영동, 삼척 이 지역에 굉장히 큰 불이 났습니다. 그죠? 헬기로 막 물 나르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큰 불이 날 수밖에 없었느냐? 지난 한 70, 80년의 영동 지역의 기상 레코드를 보면 엄청나게 가물어 있었어요. 나무가 다 말라 있어. 그렇죠. 마른 장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노우팩이 사라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없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얘네들은 보온 역할도 합니다. 겨울에 쌓여 있으면. 눈은 땅 속에 담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이 워낙 춥고 땅이 여는데 이불처럼 덮여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에너지가 안 빠져나가고 오히려 땅 속이 위에보다 더 따뜻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겨울을 날 수 있는 뭐 곤충, 동물들이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사라진다. 추운데 담요 걷어내면 어떻게 되죠? 꽝꽝 얼겠죠. 예. 그래서 바로 생물 다양성까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단순히 기후변화로 눈이 사라진다는 거는 좋아하는 스키가 사라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더 큰 문제들이 하나씩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겠죠. 이거 뭐예요? 교수님 자취방 아닙니까? 나사에서 제공한 숙소 아닙니까? 자, 여기 좀 글씨가 보이긴 하는데. 네. 예, 파리스 2024. 네, 그렇죠. 올림픽 선수들 선수촌. 네, 맞습니다. 이게 선수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소박하네. 2024년 올 7월에 열리게 될 그 파리 올림픽 선수촌의 실제 방입니다. 네, 이게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등장했던 골판지 침대 또다시 등장하게 됐죠. 그리고 보면은 에어컨이 지금 안 보여요. 빌트인도 맞습니다. 안 돼 있고.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통 우리가 더위를 판단하는 지표가 있어요. WBGT라는 습도 온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올림픽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학적 지표가 있는데 분석을 통해서 보면 실제로 2050년 정도 되면 뭐 서울 비롯해서 일단 뭐 도쿄, 아테네, 뉴욕 이런 전 세계 도시 중에 63%인 122개 도시에서는 아예 올림픽 개최가 불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아, 슬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파리 올림픽 자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올림픽을 하겠다. 그럼 응원해야죠.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변화를 시도하겠다 한 것이고, 그걸 선수들부터 시행을 그렇죠. 한 거네요. 선수들은 힘들겠지만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넣고 건물 배치를 좀 잘 해서 공기가 잘 순환되게 해서 실내 온도를 실외보다 어느 정도 6도 가까이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방법을 찾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올림픽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자는 거죠.